안녕하세요, 여러분. 지도 위에 그려진 아주 얇은 선 하나가 우리의 삶에 얼마나 거대하고도 때로는 가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혹시 진지하게 상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저 종이 위에 쓱 그어진 무심한 잉크 자국 같은 국경선이 실제 현장에서는 한 걸음만 내디뎌도 국적이 바뀌고 세금이 달라지며 심지어 한 지붕 아래에서 두 나라의 국민들이 뒤섞여 살아가는 기묘한 현실을 만들어낸다는 사실을 말이죠. 더 나아가서 전 세계 어느 나라도 자신들의 땅이라 주장하지 않는 주인 없는 버려진 땅 무주지까지 지구상에 버젓이 존재한다고 하니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만 받아들이던 이 국경이라는 개념이 사실은 얼마나 지극히 인간적이고 때로는 어처구니 없는 역사의 우연과 실수가 만들어낸 산물인지, 그리고 그 선들이 사람들의 매일 같은 일상을 어떻게 뒤흔들고 있는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오늘 저희는 세계 곳곳에 숨겨진 가장 기묘하고 비합리적인 국경선들을 따라가며 지도 위 선들이 품고 있는 의외의 서사와 그 속에 숨겨진 눈물과 웃음의 기록들을 함께 탐험해 보려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경계가 얼마나 흥미롭고 예측 불가능한지 그 첫 번째 이야기 속으로 지금 바로 떠나보시죠. 가장 먼저 찾아볼 곳은 유럽의 심장부 벨기에와 네덜란드 국경에 마치 퍼즐 조각처럼 걸쳐있는 작은 마을 바를렌입니다. 이곳은 그야말로 세계에서 가장 복잡하고 기괴한 국경선을 자랑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지도를 확대해보면 마치 누군가 실수로 잉크를 흩뿌린 것처럼 수많은 월경지, 즉 네덜란드 땅 안에 벨기에 땅이 섬처럼 갇혀있고 또 그 벨기에 땅 안에 다시 네덜란드 땅이 들어앉은 이른바 반월경지들이 수십 개나 뒤섞여 미로 같은 지형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상상해보세요. 평범한 길을 걷다 보면 발밑에 흰색 십자가로 선명하게 그려진 국경선이 나타나고 그 선 하나를 밟는 순간 내가 서 있는 땅의 국적이 벨기에에서 네덜란드로 순식간에 바뀌는 경험을 말이죠. 심지어 한 건물 안에서 벨기에와 네덜란드가 공존하는 일은 이곳에서 너무나 흔한 풍경입니다. 현관문이 어느 쪽 나라를 향해 있느냐에 따라 그 집의 주소가 결정되는 시기죠. 문이 벨기에 쪽에 있으면 벨기에 집, 네덜란드 쪽에 있으면 네덜란드 집이 됩니다. 만약 국경선이 침대를 가로지른다면 어떨까요? 상체는 벨기에에서 하체는 네덜란드에서 잠을 자는 상황이 실제로 벌어지는 곳입니다. 이 지역 주민들에게는 그저 일상적인 풍경일 뿐이지만 처음 방문한 외부인의 눈에는 경이로움을 넘어선 대혼란 그 자체입니다. 대체 무엇이 이토록 기묘한 국경을 만들어냈을까요? 이야기는 무려 800년 전인 12세기 봉건 영주들이 자신의 영토를 나누던 그 시절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바를레 지역의 소유권을 두고 다투던 브라반트 공작과 나사우 영주가 복잡한 토지 분할 계약을 맺었는데요. 이들은 마치 아주 정밀한 조각보를 짜듯이 나무 한 그루, 밭 한 조각, 심지어 집 한 채까지 철저하게 계산하며 영지를 쪼개고 또 쪼개어 서로 주고받았습니다. 당시 영주들의 지극히 사적인 문서 한 장이 시간이 흘러 현대 국가의 엄연한 국경선으로 굳어져 버린 것이죠. 중세시대 영주들이 장난처럼 혹은 아주 치밀하게 나누었던 그 땅의 경계가 800년이 지난 오늘날 현대인들이 어디에 세금을 내고 어떤 법의 보호를 받을지를 결정하고 있다는 사실은 정말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과거의 유령이 현재의 삶을 지배하고 있는 셈입니다. 이곳 바를레에서는 국경선이 단순히 지리적인 구분을 넘어 사람들의 삶 속에 아주 깊숙이 파고들어 있습니다. 한 카페에 들어가 보면 더욱 흥미로운 광경을 목격할 수 있습니다. 벨기에인 손님과 네덜란드인 손님이 한 테이블에 앉아 커피를 마시는데 어떤 손님은 벨기에 법에 따라 담배를 피울 수 있고
어떤 손님은 네덜란드 법에 따라 금연을 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죠. 가게 현관문 위치에 따라 그 가게가 따르는 법령이 달라지기 때문에 세금은 물론이고 영업시간, 심지어 소방 규정이나 위생 점검 방식까지 완전히 달라집니다. 어떤 가게는 영업 마감 시간이 다가오면 손님들이 의자를 들고 국경선 반대쪽 테이블로 옮겨 앉아 술자리를 이어가는 진풍경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폐쇄회로 TV를 설치할 때도 어느 쪽 벽에 다느냐에 따라 개인정보보호법이 달라진다고 하니 이곳 주민들은 사실상 두 나라의 법체계를 모두 통달하고 살아야 하는 독특한 운명을 타고난 것입니다. 이제 유럽의 복잡한 퍼즐을 떠나 시간과 공간이 멈춘 듯한 또 다른 지리적 아이러니를 찾아 떠나보겠습니다. 미국 워싱턴주에 속해 있으면서도 육지로는 미국 본토와 완전히 단절된 땅, 바로 포인트 로버츠입니다. 지도를 펼쳐보면 정말 기가 막힙니다.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주의 광활한 영토에 마치 혹처럼 툭 튀어나와 붙어 있는데 바다를 통해서만 미국 본토와 연결될 뿐입니다. 이곳 주민들이 미국인으로서 자신의 나라 땅을 밟으려면 반드시 캐나다 국경을 2번이나 넘어야 하는 아주 특별하고 번거로운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기이한 국경이 생겨났을까요? 그 비극적인 시작은 1846년 오리건 조약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미국과 영국은 복잡한 지형을 무시한 채 그저 지도 위에 자를 대고 북위 49도선을 따라 국경을 긋기로 합의해버립니다. 하지만 지도를 자세히 들여다보니 그 직선이 밴쿠버 아래쪽 끝자락에 있는 작은 반도를 살짝 스쳐 지나가게 된 것이죠. 조약을 맺은 사람들은 그 작은 땅이 얼마나 큰 불편을 초래할지 전혀 몰랐거나 혹은 그저 사소한 일이라며 무시했을 겁니다. 그 결과 오늘날 포인트 로버츠라는 기묘한 미국의 월경지가 탄생하게 된 것이죠. 이 지리적 고립은 이곳 주민들의 삶을 아주 독특한 방식으로 제약합니다. 아이들은 매일 아침 학교에 가기 위해 국제선을 타는 기분을 느낍니다. 포인트 로버츠 안에는 고등학교가 없기 때문에 학생들은 매일 아침 노란색 스쿨버스를 타고 캐나다 국경 검문소를 통과해 캐나다 땅을 가로지른 뒤 다시 미국 국경 검문소를 거쳐 미국 본토에 있는 학교로 등교합니다. 등하교 시간만 해도 어마어마한 시간이 소요되는데 만약 국경 검문소에서 신원 확인이 늦어지기라도 하면 단체로 지각하는 일도 발생하죠. 생필품 구매는 더 큰 문제입니다. 미국 마트에 가려면 국경을 넘어야 하니 많은 주민들이 그냥 캐나다 마트를 이용하지만 환율이나 관세 문제로 골머리를 앓기도 합니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국경이 폐쇄되었을 때 이곳 주민들은 말 그대로 창살 없는 감옥에 갇힌 처지가 되어 미국 정부에 긴급 구호를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지도 위에 단순한 직선 하나가 1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사람들의 이동권을 제약하고 삶의 방향을 좁혀버린 셈입니다. 자, 이번에는 반대로 어느 나라도 자신들의 땅이라고 주장하지 않는 희귀한 장소로 가보겠습니다. 이집트와 수단 사이의 사막에 위치한 비르 타윌입니다. 국경 분쟁이라고 하면 보통 서로 자기 땅이라고 한 치의 양보도 없이 다투는 게 일반적인데 이곳은 서로 이 땅은 우리 땅이 아니니 제발 가져가라며 밀어내는 세계 유일의 무주지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여기에는 영국의 식민지 통치가 남긴 지독한 유산이 숨겨져 있습니다. 1899년 영국이 그은 정치적 경계선과 1902년에 다시 그은 행정적 경계선이 서로 엇갈렸기 때문인데요. 비르타윌, 바로 옆에는 자원이 풍부하고 홍해를 낀 가치 있는 땅 할라입 트라이앵글이 있습니다. 이집트는 1899년 선이 옳다고 주장해야 할라입을 가질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비르타윌은 수단 땅이 됩니다.
반대로 수단은 1902년 선이 옳다고 주장해야 할라입을 가질 수 있고, 그러면 비르타윌은 이집트 땅이 되죠. 결국 두 나라 모두 훨씬 더 가치 있는 할라입을 차지하기 위해 그 증거로 비르타윌을 포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르타윌은 사실 아무것도 없는 황량한 사막이자 바위산뿐인 척박한 땅입니다. 물 한 방울 나오지 않는 이 땅을 가지겠다고 주장하는 순간 더 중요한 영토를 포기하는 꼴이 되니 두 국가 모두 이 땅을 유령처럼 취급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비르타윌은 인간의 정치적 욕망과 경제적 계산이 얼마나 냉혹한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소입니다. 때로는 땅이 가치가 없어서 버려지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욕심을 채우기 위한 희생양으로 버려지기도 한다는 사실이 참으로 씁쓸하지 않습니까? 끝없이 펼쳐진 황량한 사막만이 존재하는 비르타윌은 지도 위선 하나가 얼마나 큰 외교적 줄다리기와 무관심을 담고 있는지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포인트 로버츠나 비르타윌처럼 국가의 거대한 합의나 무관심이 만들어낸 국경도 있지만 때로는 자연의 경계가 인간의 시간을 갈라놓는 곳도 있습니다. 바로 미국과 러시아 사이에 있는 디오메드 제도입니다. 두 섬 사이의 거리는 고작 4km에 불과해서 겨울의 바다가 얼어붙으면 걸어서도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하지만 이 두 섬 사이로는 날짜 변경선이 지나갑니다. 그래서 큰 섬인 러시아의 라트마노프 섬은 미국의 작은 디오메드 섬보다 무려 21시간이나 시간이 빠릅니다. 눈앞에 보이는 이웃섬이 사실은 내일을 살고 있고 내가 있는 섬은 아직 어제에 머물고 있는 기묘한 상황이죠. 창밖으로 러시아 섬을 바라보며 아, 저기는 벌써 내일 아침이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일상이 이곳에서는 현실입니다. 지리적 거리는 손에 닿을 듯 가깝지만 정치적 이념과 시간이 만들어낸 벽은 세상 그 어느 곳보다 높은 셈입니다. 이렇게 발을 내에 얽히고 설킨 마을부터 포인트 로버츠의 고립된 삶, 주인 없는 사막 비르타윌, 그리고 시간을 넘나드는 디오메드 섬까지 우리는 세계 곳곳에 이해할 수 없는 국경들을 탐험해 보았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가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지도를 펼치면 그저 얇고 차가운 선에 불과한 국경이 실제로는 수백 년의 역사와 수억 명의 눈물, 그리고 셀 수 없는 우연이 겹쳐 만들어진 거대한 서사시라는 점입니다. 중세 영주가 무심코 그은 선이 누군가의 거실을 가르고 식민지 관료가 자를 대고 그은 직선이 아이들의 등굣길을 막았습니다. 국경이라는 개념은 지극히 인위적이고 때로는 비합리적이지만 그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선을 운명으로 받아들이며 자신들만의 독특한 삶의 방식을 개척해 나갑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세계의 질서와 경계들이 사실은 얼마나 허술한 토대 위에 세워져 있는지, 그리고 인간의 결정이 얼마나 오랫동안 후손들의 삶을 규정하는지 생각하면 경외감마저 듭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기묘한 경계선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는 영토 분쟁과 갈등이 왜 그토록 해결하기 어려운 숙제인지를 다시금 일깨워 줍니다. 단순히 땅을 나누는 문제를 넘어 그 선에는 사람들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가 모두 얽혀 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우리 주변에도 보이지 않는 수많은 국경선들이 존재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사무실 책상 사이에 보이지 않는 경계, 이웃집과의 심리적 거리, 혹은 우리 마음속에 그어놓은 타인에 대한 편견의 선들까지 말이죠.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고정관념을 깨고 우리가 사는 세상을 조금 더 넓고 깊은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경계는 나누기 위해 존재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그 경계를 이해함으로써 비로소 서로를 더 잘 알게 되기도 하니까요.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지적 호기심을 채워드렸다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 여러분이 알고 있는 또 다른 신기한 국경이나 장소가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